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민간 고용 둔화와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미국 가솔린 수요 약화에 5%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코스닥 함께 나란히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 장에서는 우리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4% 넘게 밀려가면서 많은 충격을 줬죠. 자, 우리 증시 예상 체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 함께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1%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68,2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11%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2.69%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어제 장에서 견조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3%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9%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예상 체결가 포스코홀딩스 1.76%,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1.89%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화학이 0.31% 그리고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언급됐던 기아는 0.11%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예상 체결가 에코프로비엠이 0.43%, 에코프로가 1.82%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장에서는 7%, 8%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 시초부터는 0.43% 그리고 1.82%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8% 하락, 그리고 포스코 DX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F는 0.76%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1%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 2.47%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터주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꼽히는 JYP 엔터테인먼트 2.47% 강한 모습으로 출발 기대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1.38% 상승, 그리고 오늘 우리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상일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45%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펄어비스 0.1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바로 살펴봐야죠.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어제 장에서는 우리 시장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예상 체결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예상 체결 지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장 초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던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거래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락을 했던 2차 전지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중에 미국에서는 밤사이에 지금 그 테슬라와 그 리비안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뭐 코스닥의 흐름들이나 코스피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코스피는 좀 더 지금 현재 흐름만 좀 잘 버텨준다 한다면 박스권의 형태를 통해서 2,600선까지는 그래도 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좀 그 가려지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일단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현금 비중 확보를 통해서 다음 주 정도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서 신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히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히림은 그 국내 상위권의 그 건축 설계 및 그 감리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네옴시티에 따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일제히 좀 상승을 했다가 그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멸이 된다 하면은 조정을 받은 기업으로서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그 1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탄자니아 그 총리 사절단이 히림 본사를 좀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도도마시 마스터 플랜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 재작업을 하고, 또한 행정수도 컨벤션 센터 등의 주요 시설 등을 설계 등을 통해서 동사와 같이 좀 협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멘텀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우디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즉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한경협, 그러니까 전경련에서 한경협으로 이제 그 명이 바뀌었는데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사우디아라비아와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 사절단을 좀 구성을 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따른 이슈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테마로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로서 건설십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재건이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영향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재차 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횡보 구간에 또 거치고 버텨준다 한다면은 또 재차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히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복합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죠. 9월부터 그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도 전 거래에 굉장히 좀 잘 버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은 아래쪽에 지지 구간을 잘 형성해주고 있고 두터운 매물대가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고, 위쪽으로 봤을 때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지금은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300원으로 일단 짧게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8,3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네옴시티 우크라 관련주 히림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이 모아 데이터는 그 이상 탐지 및 예측 그 솔루션 제품을 출시를 한 AI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은 뭐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전망이 있는 기업들 위주,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또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헬스케어 전문 기업과 신체 나이 측정 서비스 그리고 질병 예측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서 AI 분석 서비스 제품을 좀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AI로서만 좀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와 디지털 치료제,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많이 접목을 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좀 이슈가 좀 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사우디 의료 분야 그 투자 회사와 서비스 공급 계약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옴시티에 따른 이슈가 재차 부각될 경우에도 이 모아 데이터 역시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전환사채 100억 원을 좀 발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환가액이 2,66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보다 그 밴드 차이가 그렇게 넓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접근을 해봐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청구 기간은 뭐 내년입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9월 20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접근을 하시면서도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 이유는 좀 다양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그 헬스케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디지털 그 면역 체계 연구 개발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복합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9월 그 중순부터 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제 이평선이든 지지 구간들을 굉장히 좀 잘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에 나올 가능성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매우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쁜 흐름들은 아니고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 구간으로도 알맞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손절가는 3,190원을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가 아래로 이탈을 할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을 보시고 변동성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목요일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심란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지 막막하신 분들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체결 지수부터 지금 현재 개장 직후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은 소폭 떨어집니다. 0.22% 내려가면서 1,353원대. 그리고 간밤에 5% 넘게 급락했었던 WTI 국제유가는 84.36달러로 지금 0.17%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지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79% 상승하면서 2,424.75포인트 선에서 출발 외치고 있고요. 코스닥 1.39%, 1%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합니다. 818.66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신 10가지 종목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자, 우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67,1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낸드값이 10% 이상 올라가고 또 감산에 이은 두 번째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0.59%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3.52%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셀 소재 구분 없이 어제장에서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형제주가 나란히 굉장히 큰 폭의 급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3.52% 급등하면서 시초부터 기분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투심이 많이 악화된 가운데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는 시초부터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LNF 2.28% 상승 출발합니다. LNF도 역시나 어제 장에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2.28% 상승 출발 강하게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요새 강합니다. 어제처럼 장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나쁘지 않았고요. 한미반도체 2.95%,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596억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HBM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현재 2.95%, 3%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굉장히 사로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2.18% 초전도체에서 계속해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도 관심 종목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어제 장에서도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5% 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었죠. 7% 넘게 상승하고 또 5거래일 연속해서 올랐었는데 오늘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은 유진로봇. 오늘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입니다. 오늘 데뷔를 하죠. 로봇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관심이 컸는데 다만 최근엔 주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유진로봇은 3.21%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자, 칩셋 미디어 6.83%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영상 처리 특화 NPU, IPO 개발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6.83% 기분 좋게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Y가 1.2% 빠지고 있네요.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자회사 SY 스틸텍 IPO 준비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1.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데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는 벌써 13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68,0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어떻게 이어나갈지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4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1위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장 초반에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죠. 장중 고점 67,000원 찍고서 다시 뭐 6만 원 밑으로 쳐졌다가 다시 지금 6만 선 위에 올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소장께 좀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같이 이제 관련해서 10위권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8%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대장주가 현재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뀔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4조 원에 가깝게 이게 육박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다. 현재 상태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앵글을 가지고 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어제 상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장 초반에 다행히도 지금 3%대 강세로 반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오늘은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도 잠깐 봤더니 프로그램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좀 여파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마이너스 0.44%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계속적으로 관심들이 있죠. 오늘도 플러스 3% 장 초반에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칩셋 미디어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7%.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올라갑니다만 포스코 DX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5%. 밀리서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3-4개 IPO죠. 계속적으로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밀리서제도 첫날은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다음부터 좀 이게 조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강합니다만 그럼 과연 오늘 장중에 종가에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보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일 밑에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장이 상당히 약했는데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강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플러스 3%대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2%대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반 소장님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장 초반에 67,000원까지 갔다가 58,000원까지 갑자기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CLSA에서 오늘 벌써 45만 주나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과연 대장주 바뀔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로봇 대장주 변화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총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인디케이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총에 대해서 오늘 좀 마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그 4조까지 갔다가 그 전거래에 한 2조 9천억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따졌을 경우에는 거의 한 3조 내지 4조 이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시총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모가가 26,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더블이나 따더블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따더블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부 좀 눌림목이 나오고 보합권 상태로 그 횡보 구간을 좀 상태로 좀 흘러간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적은 비중으로도 좀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에 대해서 이 공모에 대한 금액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M&A 자금으로도 좀 쓰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외 투자나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진행하겠다라는 좀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추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재차 흐름들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렇게 뭐 크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좀 더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조정받았을 때 크게 조정을 받는다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나는 그래도 지금이 아니다. 나중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진입을 해보겠어라고 한다면 공모가 부근 하에 하거나 아니면 공모가 부분의 일정 부분의 상단의 밴드에 위치를 하고 일부 좀 횡보 구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상장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는 사실상은 뭐 시총이 4조 이내로 오늘은 좀 마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그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총에 대해서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 반대로 이제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 거래일까지 사실상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투자 계획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이슈 소멸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러면은 두산은 지금 저가 매수세가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는 좀 그 지주사는 좀 놔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두산은 관망만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그나마 6만 원권에서 조금 밀려 내려가면서 5만 8천 여기까지 와서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금 로봇주들은 마이너스 4%,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이죠. 뉴로메카 6%, T-로보틱스 2%, 최근에 강했던 이런 주식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밸류에이션상은 어디로 왔느냐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가 3만 원 기준으로 33배 PSR이었으니까 지금 6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6배, 65배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PSR 65배. 이게 높은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 아마 이런 흐름들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성장 가치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았네라고 하지만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 바람은 앞으로 그 스위스 기업이든 일본 그 로봇 기업이든 일정 부분까지는 좀 끌어올리면서 따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지만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끌어올린 부분들이나 이슈도 오래됐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기존에 이제 2000년 초반 때는 두산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역사가 길다는 점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후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때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제 아주 풀 버전으로 좀 여쭤봤고요. 자, 2차 전지 쪽으로 가보죠. 오늘 2차 전지주 포스코 홀딩스 2.7%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사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2%대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몰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려고 그랬는데 우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뭐 공매도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부분들도 영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지금 오늘 어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거래일마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들이 그쪽이 몰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외국 쪽에서도 좋지 않은 미국 쪽에서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악재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었고 수급적인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거래일 좀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은 신규 상장주와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있고 그리고 3주 뒤에도 두 기업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른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높아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10월 셋째 주 때나 그때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가지고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보니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코스닥 4%까지 밀렸습니다만 한미반도체 상당히 강했단 말이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공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삼성전자가 뭐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 거래일 뭐 지수가 많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오히려 반도체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은 선방은 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대한 지금 감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작년 10월부터 오히려 지금은 수출이 86억 달러로 지금 최고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정민 수장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오늘 시장부터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 어떠한 큰 변화는 지금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또 민간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다 이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본다면 아직까지 뭐 물가 부분이라든지 유가 부분이라든지 뭐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현재 지금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환율이 굉장히 원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또 중국 경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미국의 어떤 대외 변수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대형주들의 어떠한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 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로 좀 빠지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증시 반등에 필요한 것은 코스피 대형주들의 기업 이익치가 상향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주요 이제 국가들에서 뭐 재정 부분이라든지 부양 정책 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있는 업종이 바로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선 그리고 자동차주 그리고 AI까지 계속해서 좀 예산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AI 계속해서 예산안을 늘리고 있는 섹터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두산 로보틱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혀왔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 데뷔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성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위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HBM 생산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생산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3위는 삼성 SDI. 어제 52주 신저가를 터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4위는 TCC 스틸, 5위는 포스코퓨처임. 삼성증권은 포스코퓨처임 실적 예상이 밑돌 것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는 LNF, 어제 52주 신고가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2위는 알테오젠, 미국 리제네론사가 안과 질환 치료제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라는데 국내 알테오젠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3위는 메디톡스. 메디톡스와 휴젤 양사 간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벌이는 소송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메디톡스 측이 보툴리늄 톡신 균주 문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전에서 다루지 말자고 제안하면서인데요. 그렇다면 메디톡스 앞으로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지켜보기로 하고요. 4위는 동학이요. 5위는 모아데이터입니다. 지금 모아데이터는 8% 넘게 주가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여질지 함께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 3.55%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오랜만에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임 1.49% 상승, 두산 로보틱스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TCC 스틸 13.17% 상승세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건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조금 크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실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었죠. 근데 지금 실적 부분을 조금 보아하니까 2022년 매출액이 한 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 손실이 한 132억 원대로 사실상 지금 너무 좀 고평가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을
보게 되면은 단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업용 산업용 로봇에 비하면은 굉장히 단가가 낮다라는 점에서 사실 좀 핸디캡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비슷한 예로 보자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 협동 로봇을 좀 개발 중에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은 추후에 실적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에 따른 어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고점에서부터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격 매수를 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공모가가 한 26,000원대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좀 안정적으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지만 지금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두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공모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은 IPO 쪽에서 좀 많이 인기가 있었고 관심을 끌었던 밀리의 서재. 어제 거의 하한가 근접하게 하락했습니다. 뭐 지수가 흔들리긴 했지만 많이 떨어진 데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이게 좀 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좀 상장사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상장 이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좀 가치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따따상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상장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따따상 가는 종목들이 사실 10개 중에 뭐 한두 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상장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실적이나 매출액 정도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가치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밀리의 서재 역시도 이제 그 상장 당일에 굉장히 좀 기대 가치를 많이 받았던 이런 종목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적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역시도 아직까지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후반까지 등락 현황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이후의 실적이나 매출액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을 함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LNF 3.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2.14% 그리고 메디톡스가 2.86%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과 모아데이터가 오늘 7에서 9%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모아데이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기대 가치는 조금 높은 이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침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AI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와 관련된 산업군들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아데이터 역시도 이런 대표적인 AI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AI 관련해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도 계속해서 좀 연계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게 저는 AI랑 이제 로봇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금 3,585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가에서 손절가만 잘 잡고 들어가신다면 뭐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 관점에서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모아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기대 가치가 높은 종목이죠. AI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도 네옴시티와 함께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재료 자체가 좋은데 다만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FNF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일단 너무 좀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에서 담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FNF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수급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FNF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OEM 그리고 ODM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한 25%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사실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탈중국화 그리고 비중국화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보셔야 될 종목들은 바로 이제 중국 위에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기업이나 혹은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브랜드 파워력으로 매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FN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로 또 이제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보유를 하고 있죠. 특히 MLB 같은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편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매달 판매량을 또 이제 신고점을 또 갱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매출액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분기부터 어떤 신규 브랜드에 대한 출점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듀베리카 그리고 이제 수프라라는 브랜드가 또 출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한 50개 정도 이제 신규 출점을 또 내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브랜드로만 현재 매출액을 약 60억에서 최대 90억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를 좀 더 출점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매출 실적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NF의 사실 가장 큰 메리트는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2021년 매출액이 한 1조 수준에서 올해나 2조 원대를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한 3천억대에서 올해나 6천억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은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ER도 현재 한 10배 그리고 8배 정도 이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과대낙폭을 이용한 어떤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12,200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좀 담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최소치로 봤을 때도 적정 주가는 한 14만 원까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다시 한번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저점 라인인 95,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FNF입니다. 충분히 저가에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중국 외 북미 지역과 유럽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과 또 혹은 중국에서조차 견조한 흐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0.81% 정도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입니다. 매수가는 11만 2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오픈해 주시죠.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현대차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죠. 미국에서 또 이제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라는 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만 보더라도 이제 한 달간 신차 판매량이 한 6만 8천 대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6%가량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환율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우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 달부터 주가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향후에 뭐 점유율이라든지 어떤 판매량이 어디까지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의 경우에 미국에서 또 IRA 지금 수혜를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수치로 보더라도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3%대 초반대 그 정도였었고 이제 올해 상반기 2분기 때나 5.5% 그리고 3분기 때는 6.7%까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사실 탈중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사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이제 완공되는 시기가 바로 24년에서 25년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인 어떠한 IRA에 대한 또 이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미리 그 전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 부담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제 성장성이 먼저 반영이 된 게 아니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먼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 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급적인 흐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들이 실적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의 기대 가치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가 이제 19만 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9만 1,00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우선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오늘 증시팔 증시구 모든 전문가님들께서 기아와 현대차 입을 모아서 외쳐주고 계시네요. 현대차 기아는 이르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규모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에서 판매 신기록을 세우는 등 글로벌 빅3 입지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거래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매수가는 19만 1,000원 이하대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현대차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까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자,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만큼 많이 올랐으면은 또 이제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AI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AI 관련해서 이 라이선스 매출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챗 GPT 시대에는
이 문자로서 글로벌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뭐 동영상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비디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미 AI 관련 서버인 이 NPU 개발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개발까지 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AI 관련 산업이 커질수록 동사의 어떤 매출액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어떤 반사익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심해지게 되면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제 GPU 수급에 굉장히 좀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향 매출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직간접적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테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한 73억 원대에서 올해는 한 86억 원.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세 자릿수, 100억 원대를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동사의 또 라이선스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저는 좀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1,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가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38,0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로 라이선스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고화질 영상 전용 신경망 처리 장치를 출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으로도 이름 많이 올렸었죠.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나 이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는 38,000원 이하, 지금 39,950원입니다.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이하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따라가자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0.08% 상승하면서 2,407.73포인트 선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내려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담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0.02% 지금 보합권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히림과 모아 데이터, 그리고 따라가 마라, FNF와 현대차, 칩셋 미디어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